자, 우리가 무언가를 산다고 했을 때 현실과 우리가 실제로 갖고 싶은 것들의 괴리가 꽤 있는 편이죠. 대부분의 실제 구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가게 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좀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로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드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오늘 준비한 차는 그런 로망 혹은 드림에 해당할 수 있는 차 아닐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7세대로 돌아온 포드의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카메가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7세대로 돌아온 포드의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사실 머스탱이라고 하는 차는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불을 잘 지필 수 있는 그런 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구매가 어려운 차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성의 차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새카만 색의 머스탱을 보게 되면은 진짜 특히 밤에 봤을 때 이 포스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과연 무엇인지, 2.3 에코부스트잖아요. 이 차를 과연 머스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거는 항상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머스탱을 출시를 할 때 항상 장소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되게 못 꾸미거든요. 이번 머스탱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어두컴컴한 곳에서 차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라인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좀 밝은데 야외에서 이 차를 보게 되면은 이 차가 풍기는 포스라는 거, 이게 굉장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직전 세대의 머스탱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인 머스탱의 디자인들에서 좀 많이 벗어나게 되면서 야, 디자인을 왜 저렇게 했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이번 세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전 세대의 머스탱이 바뀐 이미지를 좀 유지를 하면서도 조금 더 강렬해진 그런 인상들을 가져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헤드램프와 같은 부분들, 굉장히 좀 상어 같은 이미지, 굉장히 공격적인 상어의 이미지들을 잘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 당시에는 현행이었죠. 직전 모델, 이 현행 모델의 디자인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런칭 때도 그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밝은 데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너무나 다릅니다. 비슷한 것은 그냥 형태뿐이었고 완전히 다른 디자인을 가져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모습 같은 경우에 2.3 에코부스트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씩 좀 얌전하게 양보를 한 그런 디자인들이 좀 적용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 아랫 부분이라든가 그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 양보를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냥 딱 정면에서 봤을 때, 특히 정면에서 봤을 때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포스를 풍기는,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세련되고 날카로운 첨단의 상어의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뒤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우리가 머스탱에서 흔히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굉장히 각지고 딱딱하며 굉장히 한 덩치감 하는, 그럼 어떻게 보면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의 실루엣들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이 회색 옷을 입고 왔어요. 이 차의 좀 느낌들을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를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에서는 굉장히 매끄러운 라인들이 이어지는데 딱 요 도어 뒤쪽에서부터, 도어 바로 다음부터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정말 딱 칼로 이렇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각진 디자인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이 차는 머슬카가 아니라 포니카예요. 포니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머슬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법한 굉장히 딱딱하고 우락부락한 그런 이미지들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차가 언제 그런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냐면요, 사실 이거는 2.3 에코부스트가 아니라 5.0 GT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이제 장난이에요. 이제 원격으로 하는 이제 훅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훅갓은 사실 지나치게 전문 용어고, 원격으로 이제 배기음을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니카 뭐 어때? 우리는 어쨌든 포드라는 브랜드의 머스탱이라고 하는 시그니처 같은 차야, 아이콘 한 차야. 그런 것들을 자랑을 하는 그런 장난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이게 2.3인지 GT인지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2.3 에코부스트에서도 이런 소리를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 거기에다가 그것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고 있는 차기 때문에 2.3이면 어때? 우리는 이 디자인만 보더라도 굉장히 멋지고 날렵한 차야, 강하게 달릴 수 있는 차야 라는 것들을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머스탱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진짜 머슬카라는 거는 그러면 어떤 포스를 풍긴다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머스탱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이 뒤태가 결코 왜소하지 않아요. 굉장히 이런 각진 각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부각이 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절대 왜소하지 않은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국에서만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정도가 머슬카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뭐를 머슬카로 불러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많은 고민들이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뒷모습의 디자인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각지고 날카롭게 들어가 있는, 거기에다 면발광이 들어가 있는 이런 테일램프, 방향지시 등을 겸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오늘 이 차를 받게 되면서, 원래 저희가 요청했던 컬러는 이 검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검색을 받고서 굉장히 이 차 받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테일램프의 존재감이 너무나 크게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밤에 보고 있으면은 나는 저 차 뒤에 못 갈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2.3 에코부스트라고는 하지만 양쪽에 트윈 듀얼로 빠져 있는 요 배기구 같은 것들, 여기서 발생이 되는 아까 들었던 그런 짧은 소리지만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머스탱의 디자인은 괜찮게 잘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순정으로 장착되어 있는 이런 스포일러 같은 것들도 멋을 조금 더 향상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잘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기능적으로 효과가 있는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번호판 바로 위쪽에 있어요. 손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머스탱의 트렁크 공간은 생각보다는 나쁘진 않습니다. 저희가 주로 들고 다니는 저희 카메라 가방 이렇게 세워도 공간이 넉넉하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밀어 넣어도 괜찮고 굉장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트렁크 공간이 나쁘지 않다. 다만 그냥 요 입구가 조금 좁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공간 자체가 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에 있어서 타이어 4장 넣고 다니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2열 폴딩까지 해서 그렇게 다닌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트렁크 공간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스터에그가 조금 숨어 있습니다. 머스탱의 과거 모델들 혹은 현재 모델에 대한 그런 그래픽들을 조금씩 섞어 두게 된 건데, 조수석 뒤쪽에 현행 머스탱에 대한 요 디자인 같은 것들이 양각으로 살짝 표시가 되어 있고요. 뒤쪽 유리에도 1세대 머스탱부터 현재 머스탱까지 실루엣, 측면 실루엣을 볼 수 있는 이 디자인들이 이 뒷유리에 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의 머스탱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어떻게 보더라도 저거는 포드의 머스탱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7세대의 머스탱 이 2.3 에코부스트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머스탱에서 볼 수 없었던 굉장히 큼직큼직한 디스플레이들이 장착이 됐고, 그러면서도 기존의 머스탱에서 볼 수 있었던 여러가지 요소들이 같이 좀 적용이 된 모습들이 동시에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구성 잘 유지가 된 것 같고, 그러면서도 머스탱이 보여줘야 했었던, 그리고 머스탱을 보는 분들이 기대를 했었던 그런 감성들, 그런 것들도 잘 충족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동시에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의성이죠. 그런 것들도 잘 챙겼다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모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존에 과거의 머스탱이 보여줬었던 굉장히 클래식한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폭스바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87년식에서 93년식까지 적용이 됐었던 그 형태를 이제 디지털로 구현한 형태를 볼 수 있는 모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심플하게 정말 속도계라든가 필요한 것들만 보여주는 모드, 그리고 이제 트랙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RPM 게이지가 위쪽에 굉장히 굵직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RPM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속도라든가 이제 RPM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날개처럼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보이는 이 구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일반 모드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디하고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최신화가 된 형태의 요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역시 트랙 모드인 것 같아요. 폭스바디 모드가 좀 클래식한 맛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실제로 이제 클러스터 바늘이 들어가 있는 것과 이 디지털로 구현을 한 것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트랙 모드가 가장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도 보게 되면은 이제 서킷을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가라고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랙 앱스라고 해서 가속도 타이머, 브레이크 성능, 그리고 랩 타이머까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들어가 있고, 드리프트 브레이크를 이제 온으로 작동을 시킨다던가, 라인록은 이제 뒷바퀴 이제 강제로 슬립 시켜가지고서 번을 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걸 해보면은 포드가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연계라든가 이제 엔진 온도,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하면은 이제 마력, 부스트압이라든가 배터리 전압이라든가 횡지, 아니면은 이제 앞뒤로 전해지는 요 중력 가속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정으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세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머스탱 모드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좀 운전자 보조에 좀 가깝게, 운전자 보조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로 이제 편리한 것, 그리고 이 차의 성능이라든가 성향에 맞는 그런 좀 퍼포먼스 주행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연결을 하는 미러링 서비스도 같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또 개인 프로필이라든가 이 가운데를 바꾸는 이 중앙 디스플레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나쁘지 않게 잘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서 OK 버튼을 꼭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다른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게 됩니다. T맵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포드가 항상 그랬던 건데, 순정으로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한국 시장에 맞춰서 들어가 있는 것들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 그나마 장착이 되어 있는 걸 100% 쓰기 위해서는 핸드폰 테더링을 연결해서 와이파이를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럴 거면은 그냥 애플 카플레이가 됐든 안드로이드 오토가 됐든 스마트폰 미러링을 쓰는 게 더 편하다 보니까 있지만 없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웬만해서는 스마트폰은 다 연결을 해서 쓰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쪽에 요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의 요 버튼 배열은 조금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머스탱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버튼도 요 스티어링 왼쪽에 들어가 있게 되고,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스포츠, 트랙, 드래그, 미끄러운 길, 커스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행 환경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것에 따라서 이제 배기 사운드도 변경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용성은 트랙을 가기에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운행을 하기에도 다 굉장히 편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납 공간은 더 아래쪽과 요 아래쪽에 자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차들의 한계예요. 이런 가운데 수납 공간이 약간 좀 운전자 기준으로 많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쓰기는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는 공간이기도 해서 요거는 좀 불편한 부분이다, 하지만 감수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보통은 이제 2열 좌석이 있기는 한데 쓰라고 있는 좌석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방을 놨고 조수석은 지금 맨 뒤로, 운전석은 약간 이제 제 몸에 맞춰서 해놨는데 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가방을 던져놓는 공간, 혹은 폴딩을 해서 트렁크를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랬어요. 사실 머스탱의 뒷좌석은 까마로도 그랬고 머스탱, 그동안의 머스탱들도 그랬지만 뒷좌석은 사람이 타는 좌석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트가 있는 가방을 소중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조금 더 운전자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살짝 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친화적으로, 운전자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머스탱 2.3 에코부스트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의 머스탱까지만 하더라도 2.3 에코부스트를 탄다, 혹은 5.0 GT가 아닌 낮은 배기량의 모델을 탄다, 그런다고 하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너 그거 다룰 자신이 없구나, 혹은 너 돈이 없어서 그걸 샀구나. 근데 가끔 가다가 더 붙는 거는 너 차를 볼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건 이제 아마도 첫 번째 이런 이야기에 좀 같은 맥락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의 머스탱들은 이 낮은 배기량과 고배기량의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머스탱을 탄다는 거는, 진짜 머스탱을 탄다는 거는 그냥 그런 일반적인 걸 타는 게 아니라 쉘비 머스탱을 타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는 5세대, 4.5세대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쉘비 튠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쉘비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머스탱에 다 이 코브라 모양이 박혀 있다거나 그려져 있다거나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7세대 머스탱에서는 2.3 에코부스트가 결코 만만한 모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과 10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이 됐는데, 그 두 가지가 되면서 발휘하는 성능, 최고 출력이 319마력, 최대 토크는 48kgm/m를 발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뭐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던 몇몇 모델들에서 늘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만 4기통이라고 무조건 약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뭐 기술들이 굉장히 크게 좋아졌기 때문에 4기통도 충분히 재밌고 공격적이며 폭발적인 성능을 내는 차들이 있고요. 6기통임에도 그러지 못하는 차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스포츠카 라는 차들에게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기통수, 아쉬운 배기량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특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차가 이제 아메리칸 머슬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차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머스탱은 머슬카가 아니에요. 머슬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치 차저라든가 다치 챌린저라든가 이런, 그냥 딱 보기에도 그냥 존나 커, 그런 차들을 갖다가 우리는 머슬카라고 하고, 이 머스탱이라든가 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까마로 같은 경우, 이런 두 개의 차종들은 토니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말이 뛰는 것처럼 굉장히 경쾌하게 따닥따닥 하면서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차, 그런 차들을 이제 이렇게 토니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런 쪽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미국산 힘이 막 넘쳐 흐르는 우락부락한 막 럭비 선수 같은 차인가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찐 머슬카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차는 아니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그런 오해 아닌 오해, 잘못 알려진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2.3은 머슬카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던 측면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포니카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사실 2.3은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7세대 머스탱은 2.3 에코부스트도 결코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런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땡겨서 뭐 뒤를 잠궈서 날리고 막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출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새벽이었어요. 막 폭주를 띄고 막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런데 그냥 골목에서 나오면서 본선에 합류하면서 뒤쪽에서 차가 오니까 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서 그냥 속도를 냈어요. 엑셀을 조금 밟았어요. 그래봤자 20에서 40으로 50으로 밟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차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스핀을 했어요. 포드 관계자분들이 들으시면은 아찔하실 텐데, 한 바퀴 돌았고 아무 일이 없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차는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차가 돌았을 때 환경이 막 주행을 시작한 환경도 아니었어요. 타이어에도 열이 충분히 올라와 있는 상태였는데, 그랬었기 때문에 이번 머스탱 2.3 에코부스트는 결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라는 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만만하게 보실 차는 아니게 됐다 라는 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또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배기 사운드일 겁니다. 이제 이런 차를 탄다고 해서 막 무조건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사실 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이제 적당한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냥 순정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차는 너무 이쁘고 멋지고 성능도 내 취향에 맞고 그런데 나는 시끄러운 거 안 좋아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들 바쁘게 살고 계시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나의 멋진 머스탱, 나 출근할 거야 하고 딱 타고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온 동네가 떠나가라 꽈르릉 해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무소음 배기도 있고요, 그냥 일반 배기도 있고요, 스포츠 배기, 그리고 이런 사운드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빵빵 터트려 버릴 수 있는 배기 모드도 있습니다. 물론 2.3과 5.0의 배기 사운드의 요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렇게 배기의 타입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단지를 빠져나가고 이런 곳들, 지금 저희는 조금 막혀 있긴 한데, 이제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라든가 소리가 좀 이렇게 나도 괜찮은 곳들에서는 그냥 이제 일반 스포츠 뭐 트랙 배기 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친화적 혹은 주변 친화적인 모습들을 조금 갖고 있어요. 많이는 아닙니다. 조금이에요. 조금 갖고 있고, 그에 반대되게 또 성향 자체는 그럼에도 굉장히 잘 달리는 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탱을 타시면서 기대를 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충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5.0 GT를 안 가시더라도 나는 그래도 이런 차를 타면 또 굉장히 좀 잘 달리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잘 달리고 싶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은 2.3도 그걸 충분히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는 길에서는 이만큼 답답한 경우가 없는 차기도 합니다. 나는 달려야 되는 차인데 이걸 어떻게 달려야 되는 차인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차거든요. 신호가 걸려 있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형태 자체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요즘처럼 EPB, 일렉트릭 파킹 브레이크가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시대에는 이런 땡기는 감성이라는 게 참 찾기가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머스탱에서는 레버를 그대로 유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땡기면은 브레이크가 걸려요. 깜빡깜빡 하면서 브레이크, 주차 브레이크가 걸림이라고 안내가 뜨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당긴 다음에 풀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고 아래로 밀어줘야 돼요. 아래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스탱을 타고서 드리프트를 한다거나 원선회를 한다거나 그런 뭔가 퍼포먼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긴 다음에 아래로 같이 눌러줘야지 이게 브레이크가 풀리게 되면서 제동의 통제를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바쁘셔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손맛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탈 수 있는 차. 사실 요즘에는 이렇게 유압을 또 따로 달아야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아쉬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달리는 걸 좋아하는 분들의 감성을 잘 지켜주고 있는 차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됐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요, 과거에 한 10년,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미국산 스포츠카들의 경쟁이 심화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그때가 바로 이 머스탱과 까마로가 이제 국내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누가 진짜 아메리칸 스포츠카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한 것은 사실 까마로였습니다. 머스탱을 많이 선택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머스탱이 조금 더 작았거든요, 까마로보다. 그러다 보니까 달리는 거는 훨씬 더 좋을 거야, 재밌을 거고, 그렇긴 할 텐데, 뭔가 이제 주변한테 보여주기에, 누군가를 또 데리고 다니기에, 같이 타고 다니기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막 유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국내에는 까마로가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됐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와장창 하면서 다니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마로는 또 금세 이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반해 이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 시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 차가 좀 더 작고 달리는 거에 더 특화가 되어 있을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하셨던 분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던 2.3에 대한 이제 배척 아닌 배척,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2.3은 너무나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좋은 차였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2.3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굉장히 멋진 패션카스러운 그런 편안함을 제공을 했었던 거고, 5.0 GT는 이제는 이제 좀 연식이 차다 보니까 막 달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이제 케어도 쉽지 않고,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들도 조금 이제 얌전하게 타고 다니기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고도 보니까 이게 차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머스탱은 이 시장이 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차가 성향이 쉽지 않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그런 것들이 있을 뿐, 그거를 한계점을 그런 것들이 딱 티가 나기 시작하는 그 한계점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조작을 한다면, 부드럽게 조작을 한다면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스포츠 모드를 두고 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스펜션도 스포츠 성향으로 바뀌게 되고,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도 이제 스포츠 타입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바닥에서 이런 요철이나 이런 것들 지나갈 때의 느낌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막 하드하거나 단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좀 많이 달라요. 그때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더 탁탁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도로 환경에서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머스탱이니까, 머슬카라고 알려져 왔었던 그런 차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뭔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불편하고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차가 예민한 건 예민한 거고, 승차감은 또 굉장히 편한 편에 해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 모드를 하고 주행을 했을 때도 그런 느낌들은 동일하게 전달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멋진 차를 타고 싶어요. 근데 엄청난 고성능 이런 것들에 막 뭔가 로망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는 굉장히 멋진 차를 타고 싶어요. 근데 나는 막 고성능, 고배기량, 하이 퍼포먼스 이런 걸까지 막 무슨 마음이 있진 않아요 하는 분들에게는 이 에코부스트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꾸준하게 머스탱에 대한 장점, 어떻게 보면 옹호를 해왔으니까 단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이드미러가 너무 작아요. 진짜
사실 이 차의 크기가 그렇게 작은 차가 아닙니다. 뭐 머슬카는 뭐 엄청나게 막 럭비 선수가 막 이러고 근육질 막 이러고 달리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이 차가 머슬카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래도 이 차의 크기가 결코 만만한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너무 작아요. 이거는 진짜 미니의 사이드미러하고 비교했을 때도 훨씬 작아요. 약간 좀 옹졸하다 싶을 정도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를 보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막 계속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과 옆만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분명 이 차를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각 유리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광각 유리로 좀 바꾸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7세대로 돌아온 포드의 머스탱, 그 중에서도 2.3 에코부스트 모델을 시승해봤습니다. 사실 포드의 자존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존심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포드 GT를 가야지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적어도 국내에서 팔고 있는 차 중에서는 포드 했을 때 가장 잘 달리고 또 가장 재밌는 차, 가장 아이코닉한 차라는 그런 시그니처는 분명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탱은 항상 출시가 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이 가슴 속에다가 불을 지르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는가는 조금 별개로 치더라도 출시가 되면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차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같은 것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고, 내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번다면은 한 번쯤은 꼭 사볼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게 될 것 같은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머스탱의 가격은 이 2.3 에코부스트가 6,700만원, 5.0 GT로 가면은 8,600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머스탱 가격들과 생각을 한다면은 한 2천만원 정도? 1,500에서 2천만원 정도가 더 가격대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결코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차가 아니게 됐는데, 그래도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시대에 많은 차들이 다 전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9천만원 언더예요. 9천만원 언더라고 조금 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9천만원 언더에서 V8 5000cc 엔진을 살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에코부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굉장히 출중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로망으로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늘 이런 차들을 시승할 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포를 소유했었던 경험이 너무나도 큰 경험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경험을 해보시고, 경험을 하실 때 결코 자문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